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은교입니다. 오늘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죠. 지하철에서도 휴대폰을 부여잡고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요. 항상 어디론가 쉬지 않고 달려가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사실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신경도 안 쓰면서 말이죠. 내가 멈추면 혹여나 경쟁에서 뒤처질 것만 같은 불안감, 그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는데요. 어제 있었던 박정환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대국에서도 두 선수는 무언가 하려는 쪽에서 판을 그르치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지금 이대로 좋다, 충분하다 생각하고 한번 숨만 쉬고 있어보는 건 어떨까요? 짜라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소리로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네요. 집에서 편하게 잠옷을 입고 세수도 안 하고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니. 사실은 제가 피부과를 다녀왔는데요. 얼굴에 반창고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부득이하게 라디오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색다른 매력이 있고 좋네요, 여러분. 그쵸? 자,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좋아요를 먹고 사는 유튜버 도은교입니다. 어제 바둑리그 여러분 보셨나요? 박정환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대결. 자, 두개사 바둑은 항상 이제 뭔가 치열하게 강동윤 구단이 또 박정환 구단에게 상대 전적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박정환 구단도 개인적으로 강동윤 구단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상대이고요. 자, 초반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수가 있는데 박정환 구단이 놓친 사석작전입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이 가르쳐줘서 안 거지 정말 인간의 발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구상인데요. 바로 여기를 딱 틀어 막는 수입니다. 자, 약점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생각하기가 힘들죠. 일단 이쪽을 끊고 넉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백이 넉점 먹고 망합니다. 이거는 8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력은 80집인데 왜냐면은 지금 그 승률이 지금 9대1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흑이 95까지 찍어버려요. 때리면 때려가지고 지금 8집 먹고 요 빵따냄 30집에 여파까지 하면은 80집이다. 뻥 좀 보태가지고 그런 말이고, 여기서 이제 위로 끊어도 약점이 또 양단수죠. 그러면 이쪽을 잇고 치고서 가만히 이 2점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미 백이 이 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한 점을 끊어 잡아야 되는데 치고 때리면은 요 빵따냄은 이제 가짜 빵따냄이라는 거고, 흑은 요 2점 잡았지, 이 석점 잡았지 해가지고 흑이 한 80% 정도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굉장히 뭔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진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수였는데요. 자,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그걸 놓치고 이렇게 이제 이어가지고 여기서는 백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중앙에 2점을 잡고 외세를 얻었고 또 이제 귀도 알뜰하게 살아뒀고요. 자, 그래도 바둑은 굉장히 팽팽한 상황에서 이제 좌변에서 공방전이 또 벌어지죠. 자, 여기서가 문제의 장면이었습니다. 강동윤 구단이 그냥 잡았으면은 이제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러면은 흑도 뭐 이쪽으로 손을 돌리고 이런 식의 유효한 바둑이 되었을 텐데요.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백이 한 60% 정도, 6대4니까 뭐 집 차이를 한두 집 날까 말까고요. 이제부터의 바둑이 되었을 텐데, 자, 정말 한 수 한 수 치열하게 두기로 유명한 강동윤 구단이 여기서 이 한 점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맛이 굉장히 나빠졌죠. 자, 여기서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제 좌변에서 수를 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수익기가 세고 또 그런 거를 바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바둑을 종종 이기기도 하는 박정환 구단이었기 때문에 그 좌변에 뭔가 수가 있다는 그 본능적인 그 느낌을 놓치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수를 내려간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수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상변을 두어가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자, 상대방이 이렇게 좌변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백이 당황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좌변에서 뭔가 흙이 도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버티려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찝찝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수로 이쪽을 막아놓고 이제 큰 자리 이쪽을 가만히 벌려두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뭐 미세하지만 흙이 조금 기분 좋은 그런 아직은 긴 바둑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참지 못하고 이쪽을 수를 결행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수를 냅니다. 이쪽을 찌르고 끊어 먹는 것까지 선수를 하고 이쪽을 탁 붙여가지고 정말 그림 같은 수를 내는데요. 이 놀랍게도 이렇게 수술을 진행할수록 흙의 승률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5대5였던 흙의 승률이 지금은 50%가량 됐던 흙의 승률이 20-30%대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쪽 교환을 전부 다 하고 선수로 이쪽에서 삶을 꾀하고 손을 돌린 이 순간에는 바둑이 100이 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좌변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 지금 결과를 보시면 흙이 좌변에서 5집을 내고 살았습니다. 애초에 이 모양과 비교를 하면 백이 좌변에서 날 만한 한 10집가량, 15집가량을 부수고 흙이 5집 정도 깼기 때문에 집으로는 20집 정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20집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쪽이 자충이 되면서 상변의 흙돌이 굉장히 얇아졌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흙이 얇아지는 순간 백도 이쪽이 두터워지게 됩니다. 그 안팎의 결과는 20집 그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천하의 박정환 구단이 좌변에서 놀라운 수순으로 수를 내고 100집을 그것도 선수로 부수고 살았는데도 승률은 급 하락하여 바둑을 그르치게 됐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여러분? 가끔은 수가 보여도 수를 내지 않고 뚜벅뚜벅 그냥 갈 길을 가는 것이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흙은 한 수 가일수를 해야 하지만 굉장히 옹졸하게 사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 강동윤 구단이 시간 연장책을 사용하면서 뭔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장고 끝에 택한 수는 바로 중앙을 띄는 수였는데요. 이 수로는 그냥 이쪽을 빠져가지고 이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를 하면 흙이 백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는 수에는 살짝 비켜가지고 별 타격이 없고요. 백은 계속해서 이쪽만 깨면은 두세 집 정도는 유리한, 승률로 보면 70% 이상이 되는 그런 유리한 국면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초인류 기사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확히 몇 집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백은 이쪽을 두자 당연히 박정환 구단은 이렇게 버텨갔습니다. 자, 여기서가 이제 두 번째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좌변에서는 좋은 바둑을 박정환 구단이 열심히 수를 냈지만 승률은 급 하락하게 됐고요. 바로 이 장면에서도 강동윤 구단은 좋은 국면이었는데 이쪽 우변에서 수를 내려다가 바둑을 그르치게 됩니다.
자, 이쪽을 파고드는 수로는 이쪽을 젖혀가지고요. 이쪽을 끊으면 이렇게 쳐가지고 바깥쪽을 그냥 틀어 막으면 굉장히 좋은 국면이었고요. 이렇게 위로 치면 역시나 이렇게 막아가지고 아까 돈 이 수가 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백의 무난한 우세가 예상되는 국면이었습니다. 만약에 치받으면 이렇게 늦춰받아서요. 이쪽을 끊어 잡으면은 이쪽을 치받아서 선수를 합니다. 흑이 버티면은 좌변에 흑 돌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쪽은 때려도 집이 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백 진영 속에서 이제 헤엄을 쳐야 되는데 결국에 이 8점을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러면 집 차이는 더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 받는다면 그때 이 한 점을 그냥 살리면은 백이 여전히 우세한 국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강동윤 구단은 그 특유의 또 수가 나는 그 냄새를 맡는 그 후각 때문에 좌변에서 박정환 구단이 그랬던 것처럼 강동윤 구단도 우변 쪽에 수가 날 것이라는 그 본능적인 직감을 무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40초 초읽기에서 정확한 수순을 찾아내지 못한 강동윤 구단은 몇 개 교환을 한 뒤 수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이 한 점을 끊어먹는 것으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갑자기 형세가 역전이 되어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마무리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자, 오른쪽에서는 어떤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막았어야 됩니다. 이쪽을 꽉 조여받는 것은 이렇게 나가서 있기만 해도 이쪽을 두면 달려서 이 모양은 백이 어렵지 않게 안에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이쪽을 달려야 되는데 이쪽이 선수가 되면 적어도 패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패가 나면 백의 패감은 좌변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을 젖히고 이쪽을 선수하고 이쪽을 역시 젖혀서 버티는 것이 좋았는데요. 만약에 흑이 물러나면 이렇게 둬서 안에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돼서 이 돌은 쉽게 잡히지 않게 됩니다. 치면 이렇게 쳐가지고 또 패가 나게 되죠. 패감은 좌변에 충분하고요. 자, 막으면 역시 이렇게 호구를 쳐가지고 굉장히 비상사태에 쓰는 수법이긴 하지만 지금은 비상사태였죠. 이렇게 버텼으면 아직까지도 승률은 5대5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40초 초읽기 안에서 이런 수를 내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강동윤 구단은 이제 귀 쪽으로 젖히는 실수를 하게 되었고 막상 아무 수가 나지 않게 되자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쪽을 끊는 것은 이쪽을 쳐가지고 전체가 잡히게 되기 때문에 실전에 이쪽을 끊는 수는 어쩔 수 없었고요. 흑은 이어서 이 석점이 아주 크게 백은 괜히 건드려서 이 석점을 크게 보태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황한 강동윤 구단이 이제 중앙 쪽 흑을 잡으러 가는데요. 도저히 잡힐 말이 아니죠. 갑자기 여기서 돌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수가 날 것 같은 상황에서 수를 내지 않고 뚜벅뚜벅 나의 갈 길을 가는 것.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뭔가 수를 내야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 그 마음을 억누르고 뚜벅뚜벅 바둑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것. 결국에는 내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강동윤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우리 삶, 나의 모습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도 괜히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냥 뚜벅뚜벅 숨만 쉬듯이 한 칸, 두 칸 뛰고 젖혀있고 하면서 여유롭게 유리한 바둑을 이겨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